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으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챕터 3를 나가는 날입니다. 그 전에 챕터 2의 못 끝낸 부분을 살짝 정리하고 바로 나갈 건데요. 책에 있는 챕터 3하고는 제가 제목을 달리 정해보았습니다. 동사구가 성공적인 영어의 핵심입니다. 즉, 동사 다음에 적절한 보충어를 알아야 영어로 문장 늘리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사구 다음에 적절한 보충어가 합해져 있는 것을 VP, Verb Phrase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3 나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챕터 3를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전공법으로 공부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그 실천 방안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실천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실천을 게을리했던 거라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책에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사용했던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챕터 3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관련된 이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책의 이미지인데요. 이 책은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들을 품사별로 정리해 준 책이었어요. 말하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점을 두어서 제작된 책이라고 봐서 제가 서점에 가서 아주 오래전에 샀던 책입니다.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요. 어쨌든 동사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적절하게 빈번히 사용되는 동사를 쭉 정리해 주는 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question이라는 동사를 보면요. 질문하다, 의심하다 라는 동사로 쓰이고 또 명사로도 쓰이고요. 또 적절한 이렇게 파생어도 또 적절한 표현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문을 보시면요. 딸랑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동사로 쓰여진 I question his qualifications 라든가 명사가 쓰여진 any question 같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밖에 없어서 제 말하기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영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questionable 이걸 예로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question에 의해서 파생된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럴 때 이 형용사가 쓰인 예문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The result of the test seem highly questionable. 그래서 questionable의 의미를 담은 문장을 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통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걸 다시 복습할 수 있었어요. seem이라는 동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참 연결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보충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seem questionable 하면 의심스러워 보인다 라는 의미인 거죠. 요거 highly는 지난번에 배웠던 보충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highly는 없어도 문장을 구성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얼마나 questionable 한지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highly도 questionable과 collocation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예문을 통해서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sim 다음 앞에 있는 주어도 바꿔봤어요. 그 테스트의 결과들이 꽤나 의심스러워 보인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주어 부분도 바꿔서 seem highly questionable를 제 걸로 만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한 게 제 말하기 스킬을 높여주는데 아주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짬짬이 제가 정리했던 이런 예문들도 제 것으로 다시 복습하고 또 기본적으로 쭉 리스팅되어 있는 동사의 예문들도 복습하고 이게 아주 제 나름 도움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챕터 3 나갈게요. 내 챕터에는 이렇게
사전 질문이 적혀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전개될 것인지 살펴볼 수도 있는 거고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스스로 이런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각각의 챕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동사편은 3개가 있는데 살펴볼게요. What is a verb? 동사가 무엇인지 당연히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Why is learning about verbs so important? 해서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이 퀘스천의 주어입니다.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살펴봐야 되겠죠. What should we know about verbs? 동사에 관해서 무엇을 알아야만 할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동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요. 의미론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동사 하면 비동사와는 구별하는 일반 동사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동작을 나타낼 때와 상태를 나타낼 때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요. 즉, it나 run 등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 dynamic verbs라고 하고요. think나 know 같은 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 자기의 마음의 상태, 자기의 심신의 상태. 그래서 영어로는 stable verbs라고 합니다. 또 통사론에서 동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동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어휘 범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동사를 공부해야 된 이유는 단순한 구조든 길고 복잡한 구조든 본동사를 잘 찾으면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반은 성공했다라고 할 만큼 영어에서 동사는 그 존재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동사를 꼭 알아야, 그리고 동사가 원하는 보충어, 즉 동사구까지 잘 알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20개나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챕터 2를 했을 때는 각각의 동사가 원하는 구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동사가 명사구를 원하면 noun phrase, 명사 구 다음에 형용사구까지 원하면 noun phrase 더하기 adjective phrase,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보충어로 원하는 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보충어로 쓰이는 각각의 구 외에 더 넓은 범위의 보충어까지 포함되는 것들을 모두 정리한 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타이틀은 The List of Verb Phrase Structure, 동사구의 구조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사구는 자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다음에 아무 보충어, 컴플리먼트가 오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동사구는 비동사 또는 링킹 벌브일 때 명사구나 아니면 형용사구를 보충어로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한 수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링킹 벌브는 아까 제가 공부한 방식을 설명할 때 씬과 같은 동사를 링킹 벌브라고 합니다. 즉 비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동사인데요. 동사편, 자동사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3번, 동사구는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구를 이렇게 보충어로 원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동사구는 자동사 다음에 부사구를 보충어로 원할 수 있고요. 5번,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명사구가 보충어로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챕터 2에서 정리한 표와 똑같은 경우고요.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명사구, 전치사구를 보충어로 원할 수 있습니다. 7번,
동사구는 타동사인 경우에 명사구가 각각 나란히 두 개가 보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사를 영어로는 dative verb, 동사로는 수요동사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살펴볼 거고요. 또 8번,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작은 절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that close, 즉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9번,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명사구가 오고 형용사구가 올 수 있습니다. 10번,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 절이 보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동사구는 타동사가 오고 투부정사 절이 오고 그 투부정사 절에 의무상의 주어가 따라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번,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의 동명사를 보충어로 달고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13번,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구가 나오는데, 동명사절이 나오는데 그 동명사절에 의미상의 주어가 꼭 표기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4번,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that 그리고 완벽한 문장이 보충어로 와야 하는 경우 있고요. 15번,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고 명사구가 오고 그 다음에 that clause가 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문 살펴볼게요. 동사구는 타동사가 오고 그리고 전치사 to가 오고 명사구가 오고 대절이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WH word나 where이나 이런 WH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고 그 다음에 적절한 주어 동사가 와서 절을 보충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8번,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causative verb, 타역 동사나 perceptive verbs, 지각 동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9번, 동사구는 타동사 다음에 ing가 오는 현재 본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구는 ed가 붙는 과거 분사가 보충어로 타동사와 ed가 붙는 pp가 보충어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가지 쭉 정리해 봤는데요. 이 20가지는 앞으로 동사구 편에서 좋은 예문을 통해서 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차곡차곡 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사를 오늘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동사란 아까 말씀드렸죠? VI로 표시하고 VI를 살펴보면 요거를 거꾸로 나타내서 VI로 약어로 쓰게 되는데요. 자동사의 영어 명칭은 intransitive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사는 transitive verb라는 타동사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VP, 동사구가 가진 tree diagram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습자분들이라면 트리 구조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즉 나무처럼 동사구의 구조를 살펴보는 거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내려서요. 자, 트리 다이어그램은 트리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패밀리 트리, 가계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XP라고 돼 있지요. 이 P는 phrase, 구를 말하는 거예요. 명사구 하면 NP, noun phrase. 동사구 하면 이렇게 VP 해서 verb phrase. phrase의 P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
트리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요. 즉 x가 무엇이냐에 따라 x가 v면 vp, x가 a면 ap, x가 n이면 n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xp는 x와 컴플리먼트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컴플리먼트, 즉 보충어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이어진 거고요. 요것은 자 VP가 V가 되는 자동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사가 원하는 성분이 있으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요공유처럼 없으면 없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괄호로 묶여 있다고요. 즉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다음에 필요한 보충어 성분이 없는 경우고요. 또 이 경우에 VP는 V와 NP로 나눠지는데요. 이 경우는 당연히 V가 타동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동사가 원하는 컴플리먼트, 보충어인 NP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XP에서 X가 V니까 VP가 된 거고, V는 왼편에 위치하는 거고, 그 V가 원하는 보충어는 이렇게 오른편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위치하는 이 필수 구성 성분은 앞서 표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것이지요. 동사의 유형에 따라, 동사의 의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이죠. 가장 간단한 게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를 여러분 것으로 차곡차곡 만들어야 말하고 쓰고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잘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sleep이라는 타동사는 그 다음에 어떤 보충어도 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VP가 바로 V가 되고 컴플리먼트는 없는 것이고요.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은 당연히 VP에 타동사 V 드링크가 오고 그리고 VP가 원하는 NP가 coffee로 온 것입니다. 구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것도 구라고 부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두 단어 이상이라고 말하지만 한 단어도 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자동차의 트리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 속에서 살펴볼게요. S는 센텐스 문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주어가 NP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는 거죠. 이건 문장의 가장 단순한 트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센텐스는 주어와 수로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로에서도 가장 간단한 동사 하나만 온 경우죠. 그래서 예문을 네 가지 살펴볼게요. 여기 A, he survived. 주어와 동사로 구성됐고 survive는 자동사지요. We've arrived. 우리 도착했어. They never returned.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The clock doesn't start. 시계가 움직이지 않아요. 시계가 고장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he and P survived V. We and P have arrived가 VP. 엄밀히 따지면 이 have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 사이에 즉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조동사라고 보면 되고요. They and P returned VP. 요 네벌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clock and P doesn't start VP. 요 doesn't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두 엄밀히 말하면 요것도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never도 마찬가지고요. doesn't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동사가 들어있는 트리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자동사만 그 다음에
보충어가 오지 않은 자동사로만 자동사가 존재한다면 참 쉽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항을 쭉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요 경우는요. 원래는 drive 다음에 drive는 타동사잖아요. 운전하다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컴플리먼트가 와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와 V와 NP가 나와야지 맞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he drives a car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 문장인데요. drive는 자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자, 한 동사가 때로는 타동사로, 때로는 자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he drives 만으로도 차를 운전한다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은요. read라는 것도 있습니다. read는 자동사로 쓰여서 I like reading 하면 books라는 컴플리먼트가 없지. 즉 books가 오면 read가 타동사가 되는 거지만요. 어쨌든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할 수 있고요. wave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을 흔들다 라는 의미로 자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목적어 없이요. 그래서 the little girl is waving 할 수 있고요. draw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림을 그리다 라는 자동사로 쓰일 때는 a picture 같은 NP가 필요 없이 she is drawing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1강과 2강을 듣지 못하신 학습자분께 B와 C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다음에 NP 없잖아요. NP로 쓰이는 보충어 없고 이 C번 예문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well이나 carelessly는 무엇인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에 관한 부가어예요. 사실 얘네들은 없어도 문장의 의미가 그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뭔가 부가적으로 정보를 줄 때는 이렇게 주로 자동사엔 적절한 부사어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가어라고 불리웁니다. 모두 다 통칭해서 품사에 상관없이 부가어로 불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he drives well. 잘 운전을 한다. He drives carelessly.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을 한다. 는 부가어가 붙은 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자동사의 특성은 동사구 안에서 홀로 버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little girl is waving. 동사구인데 동사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설명하면 a verb that does not take a direct object. 이렇게 direct object, 직접적인 보충어로서의 목적어를 갖지 않고 동사구만 홀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사가 이렇다면 엄청 영어가 쉬웠겠죠? 하지만 자동사를 이렇게 정의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란 직접 목적어 없이 쓰는 동사로 알면 안 되고 직접 목적어는 오지 않지만 그 외에 보충어가 꼭 따라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자동사의 일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동사 편의 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